엄마가 쌍둥이 중 한 명만 선택한 것. 그 대가가 25년 뒤 쌍둥이 남매의 간까지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밤 11시 서울병원 3층. 복도에는 긴박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13호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의료진 즉시 집합.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울려 퍼졌고 하얀 복도에는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병실 밖 고성이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급함이,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회장 자리는커녕 회사에 자리 잡지도 못했어. 고성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의사 한 명이 급히 나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공여자는 언제 도착합니까? 내일 수술이라고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식 수술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 고성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지금 당장 병원에 와야 해. 내 오빠가. 목소리에 눈물을 섞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내 오빠가 지금 위험해. 한편 그 시각 지은호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지혁 선배가 조사해온 증거들. DNA 검사 결과지, 오래된 입양 서류, 그리고 한 장의 일기장 복사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우연한 만남도, 따뜻했던 그 말들도. 전부 계획된 거짓말. 지은호의 독백은 공허했습니다. 핸드폰이 5번째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문 열어봐. 정순이였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자 정순이는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딸. 정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호가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313호. 한우진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아, 절대 공여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수술만 받으면 돼. 넌 빨리 건강해져서 회사 경영을 맡아야 해. 그게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지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우진의 약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근데 누군지 알고 싶어요. 제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인데. 세상에 간 공여자 얼굴까지 알 필요는 없어. 넌 건강만 찾으면 되는 거야.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한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지은호가 기억하는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아. 속삭임 같은 목소리. 한우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은호. 고성희가 황급히 지은호와 한우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은호야. 여기 왜 온 거야? 우진이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공여자고요. 한우진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은호가 내 공여자야?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상담실. 세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내가 내 공여자라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우리 쌍둥이래. 이란성 쌍둥이.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은호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말 안 했어. 너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건강해지고 회사도 이어받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거. 그게 내 역할이야. 지은호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네. 역할이죠. 오빠는 어머니의 목표를 실현해주는 역할, 정간을 주는 부품 역할. 지은호는 입양 서류와 일기장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지혁 선배가 찾아준 서류를 보면요. 어머니는 25년 전에 이미 딸은 보낸다, 아들만 키운다고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고성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난 우진이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했으니까. 엄마.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생을. 쌍둥이를. 우진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저는 이 수술 못 받아요. 은호한테, 동생한테.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우진아, 정신 차려. 넌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고성이는 25년 전 쌍둥이 중 아들은 품에 안고 딸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버린 딸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날 저녁 지은호의 집. 정순이는 식탁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앉아봐라. 엄마가 오늘 지혁 선배한테 연락받았다. 내 오빠가 수술 거부했다고.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 근데 오빠가 제 친구 한우진이었어요. 우진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우진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유일한 친구예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이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 기억하세요? 제가 왕따 당했을 때. 그때 우진이가 옆에 있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도서관 구석에 같이 앉아서 책 읽어주고 제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은호야, 나는 내 편이야. 항상.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정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 친구를 살릴 차례예요. 그냥 제가 아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우진이를 살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엄마, 이 결정 친엄마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오빠라는 혈육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제 친구 한우진을 살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제 친구를 위해서 간을 내주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나 이해 좀 해줘요. 그리고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한 것들 결국 이렇게 결정한 것 다 미안해요. 정순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알겠어. 근데 약속해. 꼭 무사히 돌아온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어디야? 회사. 왜? 나 지금 갈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30분 후 박성재의 부사장실. 이지혁이 들어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고성희 씨에 관한 거야. 이지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가리켰습니다. 은호가 한우진이랑 쌍둥이래. 이란성 쌍둥이. 뭐? 박성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성희 씨가 쌍둥이 딸은 버리고 아들만 키운 거라더라. 은호를 의도적으로 입양 보냈어. 이지혁이 입양 서류와 일기장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내가 몰랐는데 아팠던 거라고.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새어머니가 우진이를 유학 보냈는데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젠장. 박성재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은호 씨가 간 공여자로 나선 거고. 응. 근데 우진이가 수술 거부했대.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박성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너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말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그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 고성희 씨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근데 박성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박성재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박성재가 한적한 상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성희가 따라왔습니다. 우진이가 아픈 거 아버지는 아세요?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쩐지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군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 우진이랑 쌍둥이라면서요? 왜 딸은 버리셨어요?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고성희가 잠시 침묵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사정이 있었어. 당시에는. 사정? 딸은 필요 없고 아들만 있으면 된다는 게 사정인가요? 박성재가 일기장 복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뭘 할 거니? 아버지께 말할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새엄마로서의 권위와 동시에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해야죠. 그럼. 고성희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실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우진이. 우진이도 얼마나 힘들까? 자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되면. 박성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난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을 밝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가족만 무너질 뿐이야. 너도 원하지 않잖아. 아버지가 아파하는 거. 박성재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경고합니다. 은호 씨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진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마세요. 박성재는 선을 그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닌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이용이라니. 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녀가 뭔가 더 큰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제부턴 새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대하겠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홀로 남아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재. 역시 내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하지만 괜찮아. 너도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이용하면 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성재가 눈치챘어.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병원. 한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몇 시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성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여자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바로 그때 지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지혁이 급히 연락을 받고 데려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 수술할게요. 지금 당장. 은호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한우진이가 거부했잖아. 선배. 저 제 친구 살리고 싶어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지은호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해주세요. 병실. 지은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우진아. 나야 은호. 수술할 거야. 내가 널 살릴 거야. 안 돼. 한우진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너 기억나? 내가 나한테 말했지. 괜찮아, 은호야. 나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이제 내 차례야. 고성희 씨,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쌍둥이라서도 아니야. 그냥 내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한우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해. 살아야 해. 한우진이 미약하게 지은호의 손을 쥐었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복도에는 정순이, 이지혁,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꼭 무사히 돌아와라.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꼭 돌아와. 박성재도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은호 씨. 두 사람 다 무사해야 돼. 반대편 복도.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재를 힐끗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취 전 마지막 순간 한우진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지은호도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힘내.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식이 천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8시간 후 대기실. 정순이, 이지혁, 박성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은호 씨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한우진 씨 쪽이 문제입니다. 원래 간 상태가 워낙 안 좋았던 터라 이식된 간이 제대로 기능할지 깨어난 후에도 지켜봐야 합니다. 수술 후 6시간째. 지은호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우진이는요? 은호야.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13호 환자 혈압 급강하. 응급 코드.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우진의 병실 앞 복도. 의료진이 급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투여량 증가. 혈압 70에 40. 심박수 불안정.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 앞까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진이. 괜찮을 거죠?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유리창 너머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제발. 약속했잖아. 모니터의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혈압 계속 하락.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 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순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하지만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녀의 중얼거림이 그대로 박성재 귀에 박혀버렸어요. 그는 고성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고성이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있어. 박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 그녀가 진짜 숨긴 것은 무엇일까요? 박성재는 결국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과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계속 같이 보실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도 더 재밌게 준비해 올게요.